네, 이해찬 당대표 집회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6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제246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의원은 최근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2차 파동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등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리 가능한 방역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에 2차 파동을 전망하고 있어서 치료약과 백신 개발을 좀 더 시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파동이 오더라도 방역원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튼튼하게 대응센터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염을 통제하고 치료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원 체제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병원과의 협력 체계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넘볼 수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1차 파동은 관리되고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어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과 지출 모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 조용히 불안정한 지역에서 먼저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을 상당 부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소비가 좀 늘고 있고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명절 분위기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걱정하는 것은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20일 노사정 대표회의가 개최되어 일자리와 일터지키 논의에 합의하였는데 노사정 모두 고정관념을 버리고 함께 새로운 소통과 상생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합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사회 협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잘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위기를 노사정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2차 파동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개헌하여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8일 시민당과 합당했고 국회의장단을 25일 선출하는 등 법적 시한 내 개헌과 일하는 국회 준비를 확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은 이전 국회의 개원과 상황이 다릅니다.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먹기식 타입으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일 내에 반드시 개헌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개헌 협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섭단체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꼼수 유성 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과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합당을 한다고해놓고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합당을 연기하고 있고 끝내는 8월 말까지도 합당이 가셔되지 않을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수는 미래 한국당한테 더 이상 21대 국회가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는 법정 기한 내에 개헌하고 바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희망과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김태현 원내대표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과 21대 개원 전에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합당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민과의 큰 약속을 지키겠다는 미래통합당의 결의가 반갑습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인들도 29일까지 합당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을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때 국민들께 했던 약속, 총선 직후에 미래통합당과 바로 합당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은 6월 8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예정인 5월 29일 이후에 21대 국회 개원 준비를 시작한다면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당의 합당 문제로 국회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원 협상을 조기에 매듭 짓고 일하는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난 극복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 산업의 위기, 일자리 절벽을 극복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국판 위기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지역 경제를 살릴 3차 추경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후속 기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난을 헤쳐가기 위한 산적한 숙제들이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하루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원 협상보다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일하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푸른 하늘에 그리워지는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을 담담하게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인과 고인이 꿈꾸었던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그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국민통합을 바라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생을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 미완의 도전은 민주당이 가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민주당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진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 국난 극복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추도식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구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박주민 피고위원님. 예. 5월 20일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4년 중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법안 처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아까 원내 대표님 그리고 당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서 좀 더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고 개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하는 국회 만들기 그리고 원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저희 당은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은 폐지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에 새누리당에서도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2012년에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 2015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이 발의하셨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님의 원내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역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 폐지를 주장하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형태의 원구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입니다. 당 대표님 그리고 당선인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금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고 노무현 대통령님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만호, 김학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이 한만호, 김학록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해명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어제 KBS가 2011년에 진행된 한만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등장한 한만호 씨의 이야기는 문제되고 있는 김학록의 내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기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당시 인터뷰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008년에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후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의 내용이 과연 완전히 허위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73회에 달하는 한만호 씨에 대한 특정 조사가 수사상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회가 넘는 특정 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한 5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68번의 조사는 조사는 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해명을 통해서 이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도 안 남긴 68회 특정조사, 이게 과연 적법한 것입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막혀 있었던 검찰 개혁 등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광훈 최고위원으로 네. 대표님, 원내대표님 박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1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열망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간절하게 되새기게 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101년 동안 이어져온 시대적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상의 가치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유리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 부양이 아니라 코로나가 심화시킬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모두가 함께 고르게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운영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시키는 국민들을 위한 총체적 사회 재계약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10%나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지출 감소폭은 3% 정도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취약층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해가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멈추거나 꺾이고 있는 것이 무척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럴수록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미래 비전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 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더욱더 힘들어졌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쓰라린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함께 극복하고 함께 도약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진정한 극복이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박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표임을 더욱 확인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정의연과 윤양 강성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또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이 다소 걸리는 틈을 타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내 극우단체와 일본의 극우 세력이 손잡고 역사 왜곡에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얽혀있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고 있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입회 중단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시도해온 오래된 역사 왜곡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극우 신문까지 가세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가 펼치고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와 증오를 일삼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으로 알려주십시오. 지난 20일 통일부는 오이사 조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오이사 조치가 남북 간 금융력을 추진하는데 의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 환영하고 지난 10년간 멈춰있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기대합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미 여러 차례 유연한 조치로 구속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이사 조치 단위 이듬해부터 교육 중단 등을 일부 유연하게 적용했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정부는 나진 하산 분류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개별 사업마다 의회를 인정하며 유연성을 보인 결과 희숙력은 없으면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을 제한해 남북관계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무슨 자격으로 의사 조치 실효성 상실을 운운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저진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지도부 자격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응원 지원단을 위해 의사 조치에 전향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와서 지금 드린 것입니다. 무장무기에 의한 대통령 습격과 아웅산 테러 등 북한에 의한 무력 도발이 이어졌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비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혜영 의원. 지난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국회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형제복지원 피해 당사자와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는 32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조사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과거보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공식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긴 시간 끝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조속히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배상도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을 통해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남인준 피고인을 네, 정의기억 연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 연대가 경찰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문제를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회계 검증 절차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다만 일본 위안부 피해자 김은호 할머님이 계시는 마포 쉼터만큼은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면회와 기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김은호 할머님이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한국 국민회계사의 정의기억 연구에서 회계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국민회계사로부터 회계강사 업무를 외부에서 그 일을 받은 것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 강사에는 회계강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추천이 어렵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어떤 인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홍보를 한 명시적으로 밝힌 마당에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도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이 평화와 건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81년부터 평화와 건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각 세계에 있는 그 여성들은 핵무기와 군비경제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평화와 건축을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안한 인간 안보와 공동 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행정 조치, 농의사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의사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K방역을 포함한 인도적인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안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석 피고위원님께서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의 논란과 관련된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에 이어서 21일 평화의 우리 집 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러한 검찰과 야당의 공세를 틈타서 국내 극우 보수단체와 일부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사실 부정하며 소년산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통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위안부 인권운동과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21대 국회 화두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 핵심 및 21대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의연 논란을 이용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21대 국회 원구성 및 일하는 국회 제도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명숙 총리 전 총리과 관련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대표께서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재조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어제 KBS의 보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 비방록의 내용이 한만호 대표의 고인이 되신 한만호 대표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부업 수수는 검찰과 제가 만든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을